새벽 5시. 한강의 자전거 도로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서연은 일정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발걸음을 내디뎠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치 특전사 시절 행군을 할 때처럼. 하나, 둘, 셋, 넷.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며 달렸어요. 달리기는 그녀에게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머릿속 생각들이 잠시 멈추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특전사 검은 독수리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서연의 몸은 그 시절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단단한 강철 같았죠. 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서연은 달리기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19살 동생 서희는 아직 자고 있을 테니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희야, 일어날 시간이야. 서연은 동생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죠. 보통은 이 시간이면 학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서희야?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그대로 펼쳐져 있었죠. 서희는 밤새 귀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서연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죠. 제발 괜찮아야 해.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이글 시큐리티의 전술팀장으로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내 동생 서희였으니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서연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휴가를 쓰겠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경찰에 연락할 준비를 했죠. 그때였어요. 현관문 잠금 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즉시 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서희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교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보라색 멍이 져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서연의 가슴을 저미는 건 서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절망이 가득했어요. 서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은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서희의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서희의 목소리는 작고 흔들렸어요. 여린 몸은 마치 부서질 것 같았죠. 서연은 서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서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이야기해 줄래?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서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재욱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야. 국회의원 아들이거든.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정수 국회의원의 아들. 국방위원회 소속 정치인의 자식이었죠. 걔가 친구들이랑 가짜 영웅놀이라는 걸 해. 먼저 누군가를 괴롭히게 만들고 나중에 와서 구해주는 척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SNS에 올리는 거지. 서희의 손이 떨렸어요. 서연은 동생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그 대상이었어. 계획적으로 날 따돌리게 하고 밤에 교실에 가두고 그리고 재욱이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척했지. 하지만 내가 거부하니까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특전사 시절에 검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것 같았죠. 다른 친구들도 당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어요. 군인처럼 단호해졌죠.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아. 하지만 모두 말하지 않아. 한재욱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데. 아무도 맞서지 못해. 서연은 조용히 일어섰어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괜찮아, 서희야. 이제 언니가 다 해결할게. 서희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언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위험할 수 있어.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걱정 마. 언니는 이런 상황을 다루도록 훈련받았으니까. 서연은 서재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특전사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소형 카메라, 도청 장치, 위장용 화장품. 서연의 머릿속은 이미 군사 작전을 계획하듯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손자병법의 기본이었죠. 한재욱, 오승현, 정민수. 서희가 말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이들의 배경, 행동 패턴, 약점까지 모두 파악해야 했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한정수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아들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런 짐승 같은 놈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서연은 서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이 시작될 거야. 서희는 언니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결연함과 차가운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언니, 괜찮아. 내가 약속할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마음속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것이 정화될 것이라고 서연은 굳게 믿었어요. 검은 독수리가 다시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머릿속은 이미 완벽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전 수행 전 꼭 필요한 정보 수집이 먼저였죠. 군인 시절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서희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연의 권유였어요.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서희야, 한재욱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서연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희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재욱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이야.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선생님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 성적은 중간이지만 대학은 특례 입학으로 이미 정해진 것 같아.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특전사 시절에도 많이 봤어요. 부모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오만하게 구는 유형이었죠.
그 친구들은 오승현이랑 정민수, 서희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오승현은 체육 특기생이야. 씨름 선수인데 힘이 엄청 세. 재욱이의 힘을 담당하지. 그리고 정민수는 컴퓨터 천재야. 영상 편집이나 SNS 유포를 담당해. 셋이서 완벽한 팀을 이루고 있어.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특전사 시절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요. 적의 구성, 역할 분담, 행동 패턴까지. 그리고 한재욱 아버지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아들의 선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것 같아. 서연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치적 야망과 이미지 게임. 아들을 이용한 더러운 전략이었죠. 고마워, 서희야.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서연은 회사에 전화해 며칠간 휴가를 더 내기로 했어요. 동생을 위한 특별 작전이 필요했으니까요. 첫 번째 목표는 한재욱의 일상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특전사 시절 배운 위장술을 활용했어요. 검은 가발과 안경,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 평범한 학부모처럼 보이도록 스타일을 바꿨죠. 학교 앞 카페에 앉아 서연은 학생들의 학교, 시간을 지켜보았어요. 날카로운 눈으로 타겟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재욱. 키 180cm 정도의 마른 체격.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주변에는 항상 2명의 친구가 따라다녔어요. 오승현은 체격이 좋았고 정민수는 안경을 쓰고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서연은 그들이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귀를 기울여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누구 찍을까? 김다은이 어때? 요즘 외롭게 다니던데. 한재욱의 목소리였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톤이었습니다. 좋아. 다은이는 내가 담당할게. 내일 체육 시간에 넘어뜨리는 척하면 될 것 같아. 오승현의 목소리는 둔탁하고 무거웠어요. 영상은 내가 편집할게. 이번에는 더 감동적으로 만들어 볼까? 배경음악도 잘 넣고. 정민수의 말에 세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의 손에 쥔 펜이 부러질 듯 꽉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카페를 나와 서연은 그들을 몰래 뒤따랐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미행 기술을 사용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한재욱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경비가 삼엄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약한 방어선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벽에 지도를 붙이고 사진과 메모를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을 준비하듯이요. 한재욱, 오승현, 정민수, 그리고 한정수 국회의원. 서연은 각 인물의 사진을 응시했어요. 특히 한정수 국회의원에 대한 기사들을 모아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종 방위산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있었죠. 아버지의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아들은 마음대로 날뛰는군.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형 범죄의 씨앗이었죠. 다음 날 서연은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서희와 닮은 외모를 이용해 완벽한 위장을 준비했습니다. 교복을 빌려 입고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조금 변형시켰죠. 거울을 보니
마치 서희의 쌍둥이 자매 같았어요. 언니 정말 학교에 들어갈 거야? 너무 위험해. 서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 이보다 더 위험한 곳에도 들어가 봤으니까. 그냥 정보 수집만 할 거야. 서연은 가방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넣었어요. 증거 수집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내가 없는 동안 문은 절대 열지 마. 전화도 받지 말고. 서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서희의 학생증을 이용해 출입했어요. 다행히 경비원은 대충 확인만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주변 환경을 재빨리 파악했어요. 비상구, CCTV 위치, 학생들의 동선까지. 전술적인 관점에서 학교 구조를 분석했죠. 서희의 교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한재욱과 그의 친구들이 교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지만 한재욱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야, 저기 서희 아냐? 한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진짜 닮았네. 근데 걸음걸이가 좀 달라. 오승연의 말에 서연은 일식적으로 걸음걸이를 서희처럼 바꿨어요. 조금 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요. 야, 서희야. 한재욱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회였죠. 첫 번째 접촉. 천천히 뒤돌아선 서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연기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도록 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해. 그냥 좀 놀란 것뿐이야. 한재욱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서연은 그의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영웅놀이의 시작이었죠. 괜찮아. 서연은 서희의 목소리를 최대한 흉내내며 작게 대답했어요. 오늘 밤과 후에 시간 있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한재욱의 눈빛에는 뭔가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안해.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서. 그래? 아쉽네. 다음에 꼭 시간 내줘. 한재욱은 씩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지나갔어요. 그들이 멀어지자마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접촉은 성공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연은 학교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재욱 일당의 행동 패턴, 그들이 타겟으로 삼는 학생들의 특징, 교사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교사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재욱의 행동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어른들의 비겁함이었죠. 하교 시간, 서연은 재빨리 학교를 빠져나왔어요. 오늘 수집한 정보는 작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서희를 안심시켰어요.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어.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게 됐지. 서연은 벽에 붙은 지도와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적을 알았으니 이제는 공격할 시간이었죠. 잠깐만 기다려, 한재욱.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테니. 서연의 눈빛이 검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워졌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복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더 완벽한 변장을 준비했어요. 서희의 교복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위장술의 정수를 발휘했죠.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변신에 만족했어요. 이제는 목소리와 걸음걸이까지 서희와 똑같았습니다. 완벽한 미끼였죠. 언니, 정말 비슷해. 서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거야. 미끼 작전. 서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전장에 나가기 전 특수부대원의 목소리 같았죠. 무슨 작전이야? 서희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한재욱 일당이 나를 타겟으로 삼도록 유도할 거야. 그들의 가짜 영웅놀이에 의도적으로 걸려들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지.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무 위험해. 만약에. 서연은 동생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걱정 마. 나는 그놈들과는 차원이 달라.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잊었어. 서희는 안심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기 때문이었죠. 학교에 도착한 서연은 완벽하게 서희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눈길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소심한 걸음걸이까지. 겉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내면은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오승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 서연은 일부러 오승현 근처에서 체조를 했어요. 예상대로 그는 접근해 왔습니다. 야, 서희야. 어제 왜 그렇게 도망갔어? 한재욱이 많이 섭섭해했다. 오승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그 밑에는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어요. 서연은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그냥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밤과 후에 시간 있어. 한재욱이 너랑 얘기하고 싶대.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그리고 마치 결심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시간 돼. 오승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진짜 함정은 서연이 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서연은 교실로 돌아왔어요. 이제 두 번째 목표인 정민수를 공략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항상 컴퓨터실에 있었죠. 점심시간 서연은 컴퓨터실로 향했어요. 정민수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민수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희, 웬일이야? 컴퓨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숙제가 있는데. 정민수의 눈이 의심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서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은 정확히 서희의 습관이었죠. 그래, 뭔데? 서연은 정민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열어볼 수 있을까? 정민수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정민수의 컴퓨터 화면을 살짝 보았어요. 그가 하고 있던 작업은 영상 편집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장면과 한재욱이 구해주는 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있었죠. 이런 건 어떻게 편집하는 거야? 멋있다. 서연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민수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간단해. 내가 전문가니까. 정민수는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정민수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범행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피해자처럼 보이는 애를 먼저 골라. 그 다음에 오승연이 약간 괴롭히고 그 장면은 편집해서 잘라버려. 그리고 한재욱이 도와주는 장면만 남기는 거지. SNS에서 대박나. 서연은 놀란 척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거 나쁜 짓 아니야? 정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영웅이야. 우리는 그냥 영웅을 만들어주는 거지. 한재욱이 정치인 될 거거든.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정민수의 목소리로 직접 자백을 받은 셈이었죠. 방과 후 서연은 한재욱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체육관 뒤편의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완벽한 함정이었죠. 한재욱과 오승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네, 서희야. 한재욱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연은 두려운 척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한재욱이 다가왔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떤 도움? 간단해. 내가 위험에 처한 척하면 돼. 내가 구해주는 장면을 찍을 거거든. 서연은 놀란 척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그런 거 못해. 한재욱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야, 이 쓸모없는 것이. 내가 뭔데 거절이야? 한재욱이 서연의 팔을 강하게 잡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서연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서연은 약한 척 계속 연기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더 확보할 때였으니까요. 몸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놓아줘. 승현아, 좀 도와줘. 오승현이 다가와 서연을 벽으로 밀쳤어요. 정민수는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재욱이 나타나서 너를 구해줄 거야. 그냥 고마워하는 척만 하면 돼. 알겠지? 서연은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아직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알겠어. 하지만 먼저 서연은 갑자기 자세를 바꿨어요. 특전사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오승현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뭐야? 너 갑자기.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서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빛이었죠. 내가 서희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 한재욱과 오승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한재욱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나는 서희의 언니야. 그리고 너희가 내 동생에게 한 짓을 정확히 알고 있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강인함이 되살아났어요. 야, 오승현, 뭐 하냐? 한재욱이 소리쳤어요.
오승연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서연은 순식간에 몸을 틀어 오승연의 팔을 잡고 꺾었어요. 아픔에 오승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놔줘. 아파. 서연은 오승연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너 체육 특기생이지. 씨름 선수. 이런 일이 알려지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 알고 있었어? 오승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서연은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오승연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정민수도 도망치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민수. 미성년자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는 처벌받을 수 있어. 너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가 경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정민수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은 그들을 각각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각계격파 전술이었죠. 한재욱만 남았어요. 그는 분노와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서연은 차갑게 웃었어요. 물론 알지. 한정수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해? 한재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너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은 한 발짝 다가갔어요. 한재욱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후회,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구나. 검은 독수리라고 들어봤을라나. 한재욱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국방위원회 의원의 아들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죠. 거짓말. 서연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한재욱의 귓가에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괴롭힐 거야.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 나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지. 서연은 뒤돌아 체육관을 나갔어요. 뒤에 남겨진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말도 못했습니다. 학교를 나온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각계격파, 전술의 시작이었죠. 이제 그들의 내부에 균열이 생길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야간 무음 침투 작전이었어요. 한재욱의 집에 들어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서연의 눈빛이 달빛 아래 번쩍였어요. 검은 독수리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보안 시스템과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선은 특전사 출신 서연에게는 별것 아니었죠. 검은 옷을 입은 서연은 그림자처럼 담장을 넘었어요.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침투 기술이었죠. 3층. 한재욱의 방은 오른쪽 세 번째 창문.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것은 특전사 훈련 중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특수 장갑을 끼고 외벽의 작은 돌출부를 이용해 서연은 마치 거미처럼 올라갔어요. 3층 창문 앞에 도착한 서연은 조심스럽게 창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최신식 디지털 잠금 장치였지만 서연이 준비해온 소형 해킹 장치로 쉽게 무력화할 수 있었어요. 삐빅. 조용한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재욱의 방은 호화로웠습니다.
최신 컴퓨터, 게임기, 비싼 옷들. 부모의 권력으로 얻은 사치품들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재욱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서연은 재빨리 한재욱의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해킹 기술로 쉽게 뚫었죠. 역시 서연의 눈이 번쩍였어요. 컴퓨터 폴더에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열어보니 그동안의 가짜 영웅놀이 기록이 전부 있었죠. 원본 영상, 편집본, 타겟 목록까지. 서연은 USB를 꽂고 모든 파일을 복사했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죠. 정치 프로젝트라는 폴더였어요. 그 안에는 한정수 의원의 정치 전략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선행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 계획, 군 관련 예산 심의를 통한 방위산 업체와의 유착 관계.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폭탄급 자료네. 서연은 이 파일들도 모두 복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재욱에게 진정한 공포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서연은 한재욱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한재욱, 내 모든 비밀을 알게 됐어. 한재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서연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요. 누구야? 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는 정치 프로젝트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한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벽장 안에 숨어 한재욱의 공포에 찬 표정을 지켜보았어요. 심리전의 첫 단계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한재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야, 재욱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오승현이 물었어요. 한재욱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어제 잠을 못 잤어. 서연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교복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방문자로 위장해 들어왔죠. 한재욱의 불안한 모습을 본 서연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심리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한재욱이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을 때였어요. 서연은 재빨리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한재욱을 벽으로 밀쳤어요. 한재욱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보자 그의 눈이 공포로 커졌어요. 당신, 어제.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나야. 서희 언니. 특전사 출신 검은 독수리. 한재욱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서연을 올려다보았어요. 뭘 원하는 거야? 서연은 한재욱의 목줄을 잡고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특전사의 힘은 18살 소년에게는 압도적이었어요. 넌 내 동생과 다른 약자들을 괴롭혔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한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숨이 막히는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놔줘. 서연은 한재욱을 화장실 창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창문을 열고 그를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3층 높이였죠. 한재욱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서연이 그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손이 미끄러질지도 몰라. 한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공포야, 한재욱. 넌 그동안 약자들에게 이런 공포를 심어줬어. 어떤 기분이야? 한재욱은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연은 한재욱을 다시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요. 제발. 서연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내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마. 말하는 순간 내 컴퓨터에 있던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될 거야. 그럼 너와 내 아버지의 정치 생명은 끝이야. 한재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한재욱을 남겨두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복도에는 교장 선생님과 몇몇 교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당신이 학생을 협박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정민수가 CCTV를 확인하고 교장에게 알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희의 언니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로 상담하러 왔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절차를 따르셨어야죠. 지금 바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서연은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계획은 있었습니다. USB에 저장된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했고 서연은 조용히 진술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신분이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출신 검은 독수리라는 사실이 학교에 퍼졌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이미 그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국방위원회 소속 한정수 의원의 아들이 전직 특수부대원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 의원은 이를 테러리스트의 정치인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서연은 차갑게 웃었어요. 역시 정치인다운 대응이었습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은 거죠.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언론전이 시작됐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지. 서연은 USB를 꺼냈어요. 모든 증거가 담겨 있는 작은 장치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 서희야.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재욱 일당의 가짜 영웅놀이 증거와 함께 한정수 의원의 군 관련 부정부패 의혹 자료도 첨부했어요. 받는 사람은 여러 언론사와 유명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차례였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서연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역전이야.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치권과의 첫 번째 충돌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녀가 준비한 진짜 무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와 SNS는 한재욱의 가짜 영웅놀이와 한정수 의원의 부정부패 의혹으로 뒤덮였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서연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대신 서연은 한재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전교생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거나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거야. 선택은 내 몫이야. 한재욱으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검은 독수리의 복수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서연의 폭로 이후 학교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가짜 영웅놀이와 한정수 의원의 부정부패 의혹을 보도했어요. 네티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한재욱에게서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요. 그날 아침 서희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의 방에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한재욱이 전교생 앞에서 고백한대. 학교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한다는 소식이 돌고 있어.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군요. 역시 정치인의 아들이었어요. 살기를 택한 거죠. 함께 가볼까? 서연과 서희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어요. 정문 앞에는 이미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했어요. 아직은 드러나고 싶지 않았죠. 학교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쉿! 한재욱이 나왔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재욱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마이크 앞에 선 한재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와 오승현, 정민수는 가짜 영웅놀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먼저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나중에 제가 구해주는 척하면서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록 소문은 있었지만 한재욱이 직접 인정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죠. 서희를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저희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재욱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그가 모두 앞에서 사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전부 제 잘못입니다. 오승현과 정민수는 제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한재욱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전교생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 학생이었죠. 특히 서희에게 정말 미안해. 내 언니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이런 짓을 계속했을 거야. 한재욱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에 관한 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국방위원회 권한을 이용해 방위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저의 가짜 영웅 이미지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폭로였습니다. 서연도 놀랐어요. 한재욱이 이 정도까지 고백할 줄은 몰랐죠. 저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 한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놀라움, 분노, 동정.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죠.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한재욱의 고백과 한정수 의원의 부정부패 의혹으로 도배되었어요. 한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미 여론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났군. 서연은 TV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정수 의원의 표정에서 패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기 대권 도전은 꿈도 꾸기 어려워졌죠. 서희가 서연 옆에 앉았어요. 언니,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닐까? 한재욱도 결국 잘못을 인정했는데.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끝에는 항상 쓴맛이 남았어요. 특전사 시절에도 그랬죠. 아니야, 서희야. 우리가 한 일은 정의를 실현한 거야. 한재욱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진 거고,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학교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어요. 한재욱은 자퇴했고 오승현과 정민수는 각각 전학을 갔습니다. 한정수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죠. 서희는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가짜 영웅놀이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서희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언니, 우리가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모임을 만들었어. 선생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로 했대.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서희의 눈빛에서 새로운 활력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강한 눈빛이었죠. 정말 잘 됐다. 넌 다른 피해자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서희는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웃었어요. 사실, 나 심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졌어. 학교 폭력 상담사가 되고 싶어.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고통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거죠. 멋진 꿈이네, 서희야. 서연 자신도 변화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능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이글 시큐리티에 사표를 냈어. 서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왜? 언니 그 일 좋아했잖아.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고 해. 검은 독수리 보안이라고. 학교와 청소년 보호 특화 보안 서비스야. 서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멋진데. 나중에 나도 언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가 갑자기 밝아 보였어요. 1년 후 한강변. 서연과 서희는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코스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희는 심리학과에 합격했고 학교 폭력 상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검은 독수리 보안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학교 보안 시스템과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었죠. 언니 생각해보면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서희가 달리면서 물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성장했어.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계속 달렸어요. 아침 햇살이 그들의 길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어. 진정한 영웅이 뭐냐고.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서희가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힘을 약자를 돕는 데 쓰는 사람이라고 했지. 서연은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치유에서 온다고. 서희도 멈춰서서 언니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달릴까? 서연이 물었어요. 서희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두 자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뒤로 아침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검은 독수리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보호와 치유의 상징이 되었죠. 진정한 영웅의 탄생이었습니다.